자, 미적분원 문제를 봅시다. 이게 처음 보는 사람 좀 들어봐. 하나, 둘, 그리고 거기가 처음 보는구나. 그러니까 미적분원을 처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재를 처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적분원 다 처음 본다는 얘기지. 예. 그래. 너희들이 똑똑하니까 실력으로 해도 웬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내용은 대수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아. 지금 대수 나랑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대수가 좀 복잡하긴 했지. 내용이 좀 그랬는데 오히려 미적분 원이가 쉬울 거야. 하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좀 쉬워 내용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이 할 때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데 단지 이제 좀 극한의 개념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 극한.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 우리가 이제 첫째 달 우리 4페이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고 그 차례를 보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극한의 개념을 처음 배우게 돼. 미적분을 하기도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극한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수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 연수.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의 정의를 배우게 돼. 미분의 정의. 그다음에 이제 4단원부터 속성과 미분부터 해서 8단원까지 속도와 속도와 미분까지는 전부 다 활용이야. 활용. 그래서 보통 문제 보면은 이렇게 뭐 메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4, 5, 6, 7, 8은 활용이야. 그럼 이거는 그대로 미적분 2에도 거의 그대로 가. 단원 내용이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함수의 극한이 이제 뭐로 바뀌냐면 미적분 2에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워.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대수에서 했지? 수열 기억나니?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아, 그지? 그래서 뭐 등비수열, 차수열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 수열의 극한의 개념을 또 여기서 배울 거야. 그다음에 뭐 내용은 다 똑같아. 뭐 활용 문제는 거의 똑같다 보면 되고, 부정적분에서 이제 적분이 뭐냐?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이제 메인 테마로 해서 배우게 되고, 뒤에 이제 12, 13이 적분의 활용이야. 넓이와 적분, 속도, 거리와 적분. 이렇게 해서 단원이 끝나. 그래서 미적분 1을 잘 해놔야 미적분 2를 너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의 차이가 뭐냐?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뭐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함수의 미적분을 배우는 거야. 다함수는 뭐니 우리? 뭐 x에 관한 n차식. 그래서 뭐 3차, 2차, 4차 이런 게 다함수지. 그 다함수의 미적분을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이제 대수에서 배웠던 거 뭐 배웠지? 지수, 모분, 삼각함수. 이런 거에 미적분을 배우는 거야. 쉽게 얘기해. 내용 자체는 미적분은 이제 뭐 큰 차이 없는데 대상이 달라. 대상. 다함수의 미적분에서 지수로 삼각함수의 미적분으로 해서 공식은 여기서 외울 게 좀 많아. 미적분 2에서 공식을 외울 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조금 외우기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쉽게 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적분은 뭐 하면서 이해하면 되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도로 한번 나가보자. 어떤 게 미적분인지. 극한의 개념부터 함수의 극한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7페이지를 한번 보자. 7페이지. 자, 자, 극한이란 개념이 뭐냐? 극한이란 개념이 우리가 이제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자, 이건 x가 a로 간다는 얘기야.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가까이 갈 때. 그에 따른 y 값도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리미트라는 개념인데, 원래 이제 리미트가 이제 이렇게 li 이런 거 쓰는데, 예, 간단하게 이제 L로 쓸 거야. 우리 리미트를 의미하는 거야. 리미트. 극한이라는 얘기야. 자,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자, 그 개념이 뭐냐면, 자,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a랑 같지는 않은 거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x가 a는 아니야. a는 아니지만 a에 가까이 갈 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거랑 x는 a인 거랑은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야? 우리 순환소수라고 걸 배웠어. 순환소수. 이게 뭐야? 1. 그치? 0.999지? 이게 9분의 9잖아, 그치? 우리가 배운 바 했더니 9분의 9니까 1이지? 자, 그럼 0.99999는 1이라고 우리가 배운 게 중학교 때 수준인데 너희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야. 알겠니? 이거 다른 거야,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다른 건데 이거를 왜 같다고 우리가 배웠냐면 극한의 개념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려워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1로 놓은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1로 잡은 건데 너희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극한의 개념을 배울 때는 0.999가 아무리 이게 뒤로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1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른 거야. 알겠지?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극한의 개념은 같다고 하면 안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예. 오케이.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y 값도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자 이거 극한이라고 했죠 아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 값은 어디로 가냐? l로 간다. 그래서 이걸 일정한 값 l로 갈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l로 수렴한다. 수렴한다고 해. 수렴한다.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수렴한다고 해. 그럼 여기서 이 l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값은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제 l을 x는 a에서의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일정 값으로 갈 때 우리는 이걸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수렴한다. 그럼 이제 x 값을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x축에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가 a야. 그럼 a인데 a에 가까이 갈 때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지. 또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보다 큰 거는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거야. a 플러스. a보다 큰 거에서 a보다 큰 게 어디야? a보다 오른쪽이잖아. 그치? 오른쪽에서 a에 가까이 갈 때는 x는 a의 플러스라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냐? a의 우극한이라고.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극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반대로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때의 극한 값을 이제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거야. 좌극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다시 쓰면은 예를 들어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이거를 뭐 l이라고 하고 똑같이 x는 a의 오른쪽에서 갈 때 y 값도 a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l 값이 안 보이니까 좌표평면이 얘 나타내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자, 뭐가 있나요? 자 여기가 a, 이때 y 값이 a라고 하죠. 그러면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그럼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그래프 상에서는 a의 오른쪽에서 갈 때 요 라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 라인에 따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치? 그럼 요 라인에 따라갈 때 어디로 가고 있어? 어쨌든 L로 가고 있는 거야. 반대로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도 어느 라인 따라가? 요 라인에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요 라인. 요 라인 따라가서 어디로 가? y 값은 역시 L로 가고 있지 지금. 그치? 이 곡선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데 x가 a일 때 오른쪽에서 따라가냐 왼쪽에서 따라가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서 따라갈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오른쪽 따라가는 데서 얘를 a의 우극한이라고 해요. 얘는 a의 좌극한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바로 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돼. 지금 이게 같잖아 지금. 그치? 우극한과 좌극한값이 같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 구멍이 뻥 뚫렸다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극한값은 존재할까? 그렇지.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좌극한만 같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의 함수값은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함수값은 예를 들어 여기야.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렸어. 그래도 우극한도 L로 가고 좌극한도 L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 배우는 함수의 연속에서는
그 극한값이 요 함수값과 일치할 때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왜? 얘가 얘랑 같으면 결국 여기가 점이 택시되면 연결되겠지 다시. 그럼 어떻게 돼? 말 그대로 이어지지.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제 뒤에 2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극한의 개념만 배우기 때문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만약에 F가 X다 뭐 L이다. 자, 이 말은 뭐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L로 같다는 걸면 알겠니? 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는 그냥 A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 이렇게 일정한 것을 수렴할 때는 아, 우극한 값도 L이고 좌극한 값도 L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를 수도 있냐? 다를 수 있지. 그런데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가우스 함수가 있잖아. 그럼 가우스 함수 어떻게 되니? 자, 가우스의 뜻이 뭐니?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지. 자, 크지 않은 것 같은 말은 뭐야?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최대 정수.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정수라는 게 제일 중요해, 정수. 그럼 이제 이걸 정수 단위로 끊어서 예를 들어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가우스 x는 이 범위에서 뭐야? 당연히 0이지. 그렇지. 왜? 같아도 되잖아. 최대니까. 0.5도 뭐야? 0.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최대니까 0이 되겠지. 1 이상 2 미만이면 역시 1이 돼.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0 이상 1 미만일 때는 0.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하면 계단식이 만들어요. 계단식.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럼 여기서 자,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은 어디로 가냐? 1을 기준으로 우극한은 이 라인에 따라가니까 1로 가고 있지. 좌극한은 어디로 가? 요 라인에 따라가니까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우극한 값은 y값이 1이고 좌극한 값은 0이지. 그럼 이때는 이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방금. 근데 여기서는 우극한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1을 기준으로 x가 1일 때 오른쪽에서 1로 갈 때는 요 라인에 따라가고 있고 왼쪽에서 1로 갈 때는 요 라인에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요 라인은 y값이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2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극한값의 개념을 리미트라는 걸로 이제 정의할 거야. 리미트는 이제 L로 그냥 쓸 거야.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c라는 상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수에 아니라 일정한 숫자라고 생각했지. 이건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c야, c. 왜 그러냐? 우리가 상수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되지? x축에 표현하죠. 그럼 x가 a가 여기라고 쳐. 그럼 a의 우극한으로 가든 좌극한으로 가든 y값은 뭐냐 하면 c가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관계없이 무조건 c지? y는 c는 그래서 이 상수함수에서는 무조건 이 x값에 관계없이 똑같은 게 나온다니까 c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수렴이라는 개념은 극한의 개념이 이제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를 수렴이라고 그랬고 만약에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할 거예요. 수렴과는 반대 개념이야. 자, 발산에는 크게 세 가지죠. 자, 이렇게 이걸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오메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공이 합니다. 크게 세 가지야. 발산의 개념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프에도 따져보면 자, 오랜만에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x분의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기억나지? 그리는 거? 예. 자, 그럼 지금 유리함수인데 x분의 1 그래프에서
x가 만약에 이제 fx라고 해보자. 만약에 x가 0인데 0에 우극한으로 간다고 해요. 0에 우극하면 어딜 따라가? 오른쪽에서 따라가니까 요 라인 따라가지. 이렇게 따라가지. 그럼 x 이 y축에 다 안다. 안 닿지. 근데 끝없이 올라가겠지. x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y값 끝없이 올라가지. 그럼 y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뭐로 정의하냐?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를 써서 무한대라고 할 거야. 이제 무한대. 왜? 값이 이제 한정씩 올라가니까 끝없이 올라가는. 자, 이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니야.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수가 뭐니? 조, 병, 해. 더 큰 거 뭐 있어? 그래, 불가리하고. 나중에 뭐 불가리 하면서 뭐 그런 거 배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일정한 값이야. 일정한 값인데 그거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수보다도 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해 곱하기 해를 뺐어도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훨씬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 곱하기 해면 엄청 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도 얘보다 큰 거야. 아니, 얘가 더 큰 거라고. 무한대가 더 큰 거라고. 무조건. 얘가 항상 더 큰 개념이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무한대에서 만약에 10의 뭐 10의 뭐 10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뺐어도 이건 뭐냐? 무한대가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한대가 더 큰 개념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양의 무한대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자 x가 이제 0에 좌극한으로 간다. 자, 좌극하면 요 라인 따라가지. 0에 가까이 가는데 이제 요 라인 따라가는데 어디야?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지. 자,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이제 음의 무한대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알겠니? 네. 그래서 무한대 개념 수렴하지 않는다. 즉 뭐냐? 발산한다는 거. 양의 무한대가 있고 음의 무한대가 있고 진동은 뭐냐?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닌 거를 우리가 진동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니? 대표적인 게 너희들이 대수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사인함수 어때? 사인함수 보면 어때? 이렇게 있으면 이 폭이 일정하지. 이렇게 계속 일정하지. 그럼 얘는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y값이 수렴하진 않잖아.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사이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1과 마이너스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어쨌든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그렇다고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지도 않잖아. 음의 무한대로 내려가지도 않잖아. 어쨌든 근데 값은 모르잖아. 일정한 값을 수렴하지 않을 때 이런 걸 이제 진동이라고. 이해되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의대 가는 애들 인간의 생명질을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 바이탈 사인. 바이탈 사인이 뭐야? 크게 네 가지. 바이탈 사인 몰라? 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이게 바이탈 사인이야. 그래서 인간의 생명 징후를 측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맥박이 어떠니? 너희들 영화 보면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 기억나지? 이거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죽을 때. 이거 수렴이 아니야. 이거 X값이 무한 들어갈 때 수렴하니 안 하니? 이거 수렴하는 거지. Y값이 0이 가까워지니까 수렴하지 0이잖아. 이거 수렴하는 거야. 그럼 진동이 예를 들어 이게 폭이 일정한 것만 진동이 아니라 폭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도 진동이에요. 왜? X값이 일정하게 자 X값이 무한대로 갈 때 Y값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반대로 음의 무한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폭이 커지는 것도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수렴이 아닌 거는 다 발산인데 발산 중에서도 이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치? 그래서 발산의 개념까지 이제 했어. 발산의 개념까지 했고. 자, 수렴은 8페이지에 보면은 x값이 이제 가까이 간다. 뭐 2에 가까이 갈 때 1.99999 뭐 이렇게 그다음에 2.00001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정확한 뭐 그 개념 설명하는 거야. 내가 아까 한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보기 1번을 보자.
1번을 보면 뭐 그래프 상에서 처음엔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긴 한데 자 그래프 보면 어떻게 되죠? 자 400x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x가 1로 간다. 자 1일 때 대입하면 1,3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아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3으로 가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가도 3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값은 3이야. 그럼 뭐야 그건 결국 x에다 그냥 1 넣은 거와 같은 거야. 그치? 어차피 그냥 대입하면 되지. 간단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2번의 상수함수는 무조건 x의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3이니까 해도 3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 자, 이런 거는 뭐냐? x가 무한대로 할 때 1 빼기 x분의 1의 극한값을 보지. 우리가 이제 저절표면이 나타내거든. 자, 정근선이 이제 분모가 0이니까 x는 1이 정근선이야. 그 다음에 x의 계수 지금 부호가 음수네? 그러면 2사지 2사? 여기. 그럼 0, 어디 지나니? 0,1 지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x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 양의 무한대.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계속 커지면 y 값은 어디가 커지겠어? 0이 가까워지겠지? 근데 이거 꼭 그려야 될까? 내가 그리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1에서 무한대를 빼. 그럼 우선 부호는 뭐니? 1 빼기 무한대면 1보다 무한대가 크니까 당연히 음수지. 근데 1 빼기 무한대 해봤자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지 어차피. 내가 아까 아무리 큰 수에서 무한대를 빼면 무조건 이거는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왜? 무한대가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근데 어쨌든 부호를 떠나서 무한대분의 1은 어디 가까워야죠? 0에 가까워지겠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0이랑 커지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그려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4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럼 얘를 그래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자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뺐어. 그럼 우선 부호는 1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그럼 양의 무한대지. 그럼 양의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분의 1과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0이라고 했지? 그럼 0은 되는 거야. 그래프 상에서 아까 진짜 그런 거 봐봐. 똑같은 그래프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했잖아? 여기가 0이고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해? 0으로 가잖아 지금. 이해되니? 네.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꼴이야. 그럼 0분의 어떤 숫자, 뭐 예를 들어 0분의 1꼴이다. 이건 어디로 갈까? 분모가 0인데 이게 분모가 원래 0이 될 수 있니? 없습니다. 원래 0을 못 나누지? 예.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0은 0이라는 0과 같은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어 아까. 그치? 극한의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0.00000000001 뭐 이런 거야. 하지만 0은 아니지? 그럼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y값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해돼? 뭔 말인지? 야, 너 수업 태도가 상당히 좋구나. 상당히 열정적인데? 여기 원래 이 말이 되게 조용하거든? 이 말이 내가 보라고 해도 안 봐. 자기들끼리 풀어. 막 열심히 푸내야 돼. 그래서 호응이 없어. 아, 잘하네. 호응이 되게 좋아. 내가 저기 지금 동탄에서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어. 동탄 애들도 하는데 동탄 애들도 너무 떠들어. 애들이 또라이짓을 해. 내가 거기서는 동영상을 안 찍고 애들이 하도 뻘소리를 많이 하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영상 찍은 거를 올려. 그래서 너 새로운 애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손해가는데 내가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 올리면 이 이름 치면은 한 구독자가 21명 돼 지금. 너 하면 22명 되는 거야. 여기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면 돼. 대수 지금 다 앞에 녹화시켜놓고 있어. 만약에 대수라도 뭐 복습하고 싶거나 이거 대수를 정상 다시 먹었다면 들어온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수업하는 건 웬만하면 다 녹화를 할 거야.
자, 그렇고 좌극한과 우극한. 그래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만 우리가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했어. 이렇게 가진다. 문법이 2번 우리 10페이지를 보자. 아, 내가 설명한 거야. 지금 그래프도 보면 가우스도 내가 설명한 거. 자,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안 그리고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우선. 일치하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극한값을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해봐야 돼. 자, x가 1 플러스, 자, 우극하면 1보다 큰 거야. 1보다 크니까 얘가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 1보다 크면. 그래, 그렇지. 1보다 크면 그냥 나오지. 일단 어디로 가냐? x 그냥 x 빼기 1로 가야 돼. 그럼 반대로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지.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봐. 얘 0되지? 어차피 1는 0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얘 0이야. 그럼 얘도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0이야. 둘이 같이. 즉, 극한값은 0이 되는 거야. 궁금하냐? 내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되니? x가 1보다 예를 들어 x가 1 이상일 때와 1보다 작을 때 나오고 1보다 10% 나왔을 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지. 0과 1. 자, 1이 여기다. 어떻게 돼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근데 1 이상이니까 여기만 되는 거지, 지금. 그지? 1 이상일 때는 요걸 이렇게 따라가고 1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인데, 자,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니까 위로 불러지, 위로 불러?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 그래프를 보고 1을 지금 여기인데 1에 우극한으로 가도 어차피 0으로 가고 좌극한으로 가도 어차피 0으로 가고 갈 수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은 어차피 0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그냥 저렇게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2번을 보자. 2번에 x가 0으로 갈 때 얘랑 똑같이 해봐. x가 우극한으로 갈 때, 좌극한으로 갈 때. 자, 우극할 때는 절대값 바뀌어져서 그대로 나오지.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지. 그럼 이 자체를 먼저 계산하면 1이지. 얘는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좌극한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둘이 다르단 말이야.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려보면. 자, 만약에 y가 x분의 절대값 x다. 그럼 얘도 어떻게 했어? 0 이상일 때는 0 되면 안 되지. 분모가 0이니까. 0보다 클 때는 1이지. x분의 x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때? x가 0에서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니까 다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꼭 기억을 하란 말이야. 보기 3번. 자, 조사하시오. 그러니까 조사라는 말이 뭐야? 조사라는 거는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존재하면 그 값을 쓰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돼. 조사하시오라는 거는 극한값을 구하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따져봐야지. x제곱분의 그래프 어떻게 되냐? 뭐 x분의 그래프 어때? 이렇게 되듯이 x제곱분의 1도 어때? 이렇게 되겠지. 자, x제곱분의 1은 우함수니 기함수니? x제곱분의 1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가 뭐야? 이게 우함수고 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 기함수지. 자,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어차피 똑같이 x제곱분의 1이지. 뭐야, 우함수니까 어디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맞아? x가 0을 갈 때 어디 와?
오른쪽에서 가도 무한대, 왼쪽에서 가도 양이면 어차피 무한대. 발사냐? 근데 얘도 굳이 안 그려도 돼 사실. 왜? 아까 내가 0분의 1꼴이야. 저 x에다 0 대입하면 0분의 1꼴은 뭐야?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 어차피. 다음에 2번 거. x가 3으로 가네? 자, 3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건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3으로 갈 때 우극한 좌극한 따질 거 없이 어차피 0으로 가니까 0분의 2꼴인데 앞에 마이너스네. 자, 0분의 1이면 무한대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지금.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5 더해봤자 결국에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어차피 얘가 0분의 2꼴이니까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음의 무한대에다 아무리 큰 수를 더해도 음의 무한대잖아 지금. 그치?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필수 예제 1-1번을 보자. 자, 우선 그래프를 보자. 명확부터. 자, 지금 그래프를 보고 너희들이 지금 뭘 판단하는 거냐면 f,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야? f-x가 마이너스 fx다. 무슨 함수니 이거? 그렇지. 기함수 어디 대칭? 그렇지.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으로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은 원래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지금 그래프 상에서는 0부터 2까지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하는 얘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등을 시켜서 그려보란 얘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일로 가겠지. 어떻게 되고 얘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일로 가겠지. 이렇게 되고 그지? 대칭으로 하면 그 다음에 얘는 일로 가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디가? 2,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칭을 시켜서 지금 다 대칭 됐지? 그 다음에 1번 x가 2에 좌극한으로 할 때 fx가 자 오늘 x가 2에 좌극한이면 어느 라인 따라가? 2인데 좌극한이니까 왼쪽 라인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 왼쪽 라인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지? 자, 다음에 2번은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으로 가네? 자,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면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1에 오른쪽 라인 따라가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 라인 따라가면 요거 따라가지? 요거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번 나가지. 그 다음에 3번은 x가 0으로 가는데 자, 우극한도 아니고 좌극한도 아니냐? 그럼 다 따져봐야지.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디로 가고 있냐? 자, 우선 두 가지 나눠서 0의 우극한은 자, 0에서 오른쪽 라인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 1로 가고 있지, 1로. 0이 좌극한을 따라가고 있죠. 왼쪽 라인 따라가고 있게 돼. 0에서 왼쪽 라인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지. 다르지? 그러니까 상관없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 내가 그냥 굳이 안 그려도 사실. 예를 들어 이거를 마이너스 1에 지금 우극한이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해.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붙이면 1이 되면서 이 우극한은 좌극한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잖아 지금 마이너스가. 그치? 맞냐? 그러니까 내가 안 그렸을 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쪽을 안 그리고 난 이쪽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자,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1에 좌극한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자, 1에 좌극한이 어디냐? 1에 좌극한이면 요거지 요거 맞아? 그 2가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인데 그게 마이너스 fx가 f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결국에.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것도 가능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그려서 원점 대칭으로 그려서 하면 정확하지. 자, 1번, 2번 다 해봐. 이거 나오니?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우함수야. 어디야?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원래 노란색은 이건 지금 이게 2번 문제고 얘를 이제 y축 대칭을 시켜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1을 오른쪽 라인 따라가면 이렇게 가지 못해. 이거가 1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이면 어떻게 하니? 접어서 x축 밑에 있는 거 올리지. 자,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니? 여기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데 원래 여기가 비어있는데 자, 얘는 여기가 지금 한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1로 채워지면서
얘가 이렇게 쭉 연결되겠지 이제. 연결되는 거야 이제. 그럼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든 좌극한으로 가든 y 값은 어차피 1로 가고 있지. 그렇게 하면 되고. 이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주기를 배우면서 자 이게 결국 뭐야? 주기가 얼마나 얘기야? 그렇지. 주기가 이런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2잖아 지금 간격이, 그치? 0부터 1까지는 x니까 이렇게 되고 1, 2, 3, 2 미만일 때는 1 빼기 x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요거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식 계속 더하든지 계속 빼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면 되잖아 결국에, 그치? 왜? 주기가 2니까. 근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2를 49, 2 곱하기 49, 98을 빼면 1인데 우극하는 그대로 가는 거야. 95 빼기 98에서 1의 우극한이면 어디야? 1의 우극한이면 이 라인에 따라가니까 0이 되겠지 y 값이. 그럼 얘는 100을 다 빼버리면 0의 좌극한 된단 말이야. 0의 좌극한 여기서 지금 안 그렸잖아 지금. 이쪽은 없잖아 지금. 그러면 다 빼지 말고 2를 98만 빼서 2의 좌극한을 만들어 보여. 2의 좌극한이 어디야? 요 라인 따라가는 거지. 요 라인 따라가는 거지. 어디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0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알겠지? 네. 그건 그냥이야. 별로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극한의 성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예전에 이제 예술 수업 들을 때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우선. 자,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보자. x가 a로 갈 때 알파는 일정하게 수렴할 때 얘기야. 수렴할 때. gx는 베타로 일정하게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할 때 전제 조건이야. 수렴한다면 kfx면 자 k라는 상수를 바꿔서 빼도 된다 이거다. 근데 이거 알파지? 이거 k 알파 되는 거야.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리미트는 덧셈 뺄셈일 때 각각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뿔마 밖으로 빼고 각각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냐?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알파 뿔마 베타가 된다. 맞니? 네. 맞아 안 맞아? 덧셈 뺄셈일 때는 각각 붙일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대수에서. 이성질이 나왔던 게 또 어디서 나왔니? 대수에서. 어떤 기호? 시그마. 기억나 안 나? 벌써 다 까먹었어? 응? 이거 기억 안 나니? 시그마는 이때 덧셈 뺄셈일 때 각각 붙일 수가 있다. 그렇지 이거? 자 시그마에서 곱셈 나눗셈일 때 자 이렇게 곱했어. 각각의 시그마를 붙여서 곱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냐 안 되니? 이성질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없어? 곱셈 나눗셈은 원래 안 돼.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때. 내가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 다음에 너희들 리미트 배우면 이런 성질이 나오면서 리미트는 예외적으로 곱셈 나눗셈이 돼. 그래서 리미트를 따로 외우라는 거야. fx 곱하기 gx면 리미트는 각각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리미트만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야. 3번. 그럼 4번에 이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나누는 것도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다면 각각의 리미트를 붙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베타분의 물론 베타는 0이 되면 동원은 무조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3번, 4번은 따로 표시를 해놔.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랑 CF로 해보고 이렇게 시그마랑 비교를 하란 말이야. 시그마는 곱셈 나눗셈에서 안 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뒤에서 배우는 적분에서 인테그랄이라는 게 적분교거든. 적분도 마찬가지야. 적분도 이거 각각의 적분 붙여서 곱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리미트만 돼. 그래서 리미트만 기억을 따로 하는 거야. 비교해서 외워두면 기억이 잘 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 곱셈 나눗셈에서 따로따로 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리미트만 돼. 알았니? 시그마도 안 돼. 인테그랄 뒤에 나오는 적공식에서 안 돼. 알았지? 리미트만 되니까 특별하니까 좀 기억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 공식이야. 리미트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극한값을 구할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형 네 가지를 배우고 있는 네 가지. 첫 번째 유형은 뭐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극한 문제들은 이 네 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 네 가지 유형을 풀 수 있어. 알겠지? 이 네 가지 유형을 푸는 방법이 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각각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얘도 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거를 뭐 설명 말로만 해서는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해야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따로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자, C가 상수야. C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생각해봐. 그러면 무한대가 어떤 수를 곱해봤자 무한대인데 자 양수를 곱하니까 이건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음수를 곱하면 이때는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C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 C가 양수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 C가 음수면 음수로 나누니까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C는 뭐냐? 분모가 무한대면 분자가 뭐가 됐든지 간에 0이 아니야. 왜? 분모가 훨씬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부터 0분의 10꼴 0분의 10꼴일 때는 0도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C도 양수냐 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별거 없어. 자 우선 0이 우극한일 때 0이 좌극한일 때 그럼 다시 C가 양수일 때 C가 음수일 때 C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자 분모도 양수 우극한 분자도 양수. 근데 0분의 10꼴이면 분모가 영역까지일수록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지. 자 무한대인데 플러스니까 뭐야? 양의 무한대. 자 C는 음수 분모는 양수 부호는 음수니까 음의 무한대. 얘는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니까 음의 무한대.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니까 양의 무한대. 어차피 무한대로 가지만 부호만 결정하면 되겠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안 나온 게 바로 얘랑 얘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 이런 거는 무한대가 돼. 얘는 뭐 0밖에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한대,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어쨌든 발산한단 말이야. 전부 다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발산하지 않아. 수렴해. 일정한 값을 수렴해. 알겠지? 그래서 수렴할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유형에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할 거야. 0분의 0꼴. 그건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라는 게 있는데, 함수에서. 함수끼리 대소관계. 극한의 대소관계. 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만약에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면, 리미트를 붙여도 똑같다.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도 똑같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결국 알파, 베타가 되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가 대소관계가. 그 다음에 뭐 fx, hx, gx다. 여기다 양변 리미트를 붙여도 똑같아. 다 리미트를 붙여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 리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리미트를 붙여도 똑같아.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지. 근데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돼. 얘랑 얘랑 같으면
알파 이상 알파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결국 뭐야? 극한값은 알파가 되는 거야. 둘이 같으면 알겠지? 얘랑 얘랑 같으면 얘도 결국 극한값이 알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우리가 일면 뭐라고 할 거냐면 샌드위치 정도. 샌드위치 알지? 샌드위치. 왜? 양쪽에 이렇게 샌드위치 빵처럼 눌려있다. 똑같은 걸. 샌드위치입니다. 알았지? 얘랑 얘랑 극한값 같을 때 가운데 극한값도 같다.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샌드위치가 왜 샌드위치인지 알아? 샌드위치 누가 만들었니? 샌드위치 100장이 만든 거야. 사람 이름이야. 샌드위치 중세시대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기억나냐? 너 알지? 도박을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빵에다가 막 안에다가 뭐 쑤셔 넣어가지고 막 햄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막 성지 같은 거 먹어서 그게 최초의 샌드위치가 돼. 그 사람이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야. 헛소리 해봐. 너희들 하나 보면 궁금해. 우리 1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H에다 0에 집어넣으면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질할까? 상수는 그대로 나오고 리미트를 우선 덧셈 뺐으면 각각 붙일 수 있다고 했지. 이거 리미트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어차피 여기서도 0 대입하니까 0 되고 0 되니까 그냥 2가 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야.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그냥 집어넣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질 곱셈 나눗셈이니까 이걸 전개해서 x3제곱 빼기 4x제곱이면 그렇게 전개 안 해도 돼. 그냥 각각의 리미트 붙여도 돼 어차피. 왜? 리미트는 유일하게 곱셈에서도 각각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1 x제곱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하겠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뒤에 있는 것도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자, 리미트는 나눗셈에서도 각각 붙일 수 있다고 했어. 그럼 각각 붙이면 어떻게 돼? 1분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좀 쉬고 하자.